괜찮습니까? 정신이 좀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 이제 오세요. 언제 문제 풀어요 오늘? 문제를 안 풀고 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 풀면 샤프를 뭐야?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재수나 삼수 애들도 2차 복선까지는 다 잘합니다. 공간도형부터 되게 겸손해요. 깝치고 오거든. 아, 다 알아요. 공간도형부터는 겸손합니다. 자, 6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 3개 있죠. 거기 이제 삼수선이 숨겨져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삼수선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삼수선 찾기. 자, 첫 번째 친구는 직육면체다, 그치? 직육면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직육면체 대각선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삼수선은 거기 나와 있는 어떤 D와 B라는 점에서 E와 G라고 불리는 대각선에 내려진 수선의 발을 연결해 보세요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직육면체니까 안 만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수선은 요 파란색이 바닥의 전체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 되고 이렇게 수직이 되면 자동으로 요 두 개의 점을 연결할 때 여기가 90도가 된다. 이걸 이제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조건 90도라는 확신이 있게끔 선을 그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도형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보조선을 잘 그리면 된다고 그랬고 보조선은 대부분 다 뭐라고 그랬죠? 수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긋는 어떤 선 하나가 이게 수선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긋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수선이라는 확신이 없잖아. 그럼 샤프로 이렇게 꺼. 아 이거 뭘까? 그러면서 계속 꺼. 계속 꺼. 혼자서. 아 이거 뭐지? 그렇게 대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한 번에 자신 있게 빡! 수직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알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현재 수직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도 바닥면의 전체 수직이잖아요. 직육면체. 그러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연결하더라도 이것도 얼마가 된다? 수직이. 자, 두 번째 갈게. 자, 두 번째는 그냥 사면체거든. 사면체. 자, 사면체에서 선생님이 이제 만들고 싶은 것은 이 사면체에 대한 높이의 길이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것도 삼수선에 따르면은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반대쪽 면에다가 수선의 발 하나를 딱 내린다. 그치? 내려. 자,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주의할 점은 혹시나 A, B, C, D라고 불리는 이 사면체가 정사면체면 DB라는 길이하고 DC라는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다 보니 A-하고 D하고 연결해줄 때 이렇게 연결해줘도 여기가 수직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A라는 점에서 바닥면에 꽉 하고 바로 선을 긋더라도 이 선이 이 바닥면 전체에 수선이 되는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자, 그런데 일반적 사면체는 이 바닥에 있는 면이 정삼각형이나 이등변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씌워줘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삼수선을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A하고 H하고 연결하잖아. 그럼 연결한 게 T를 이때 벗어나는데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왠지 이걸 연결할 때 꼭 T하고 연결해 줘야 된다는 애들이 있어. 이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 알겠지? 여기서 삼수선을 쓰고 싶다라면 딱 여기까지만 써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알겠지?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육면체가 있다, 그렇지? 정육면체여도 괜찮아요. 이제는 방향이 반대라서 위에가
이렇게 대각선인 거야. 대각선은 지금 선생님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어떤 M이라는 점으로부터 여기에 수선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이 수선을 갖고 이제 삼수선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냐? 이 M이라는 점을 위쪽 변에다가 그대로 수선의 발을 먼저 내려. M-를. 그러면 M-이랑 그 노란색 점이 만나고 있는 요 N점 있죠? 이번 문제는 N이라 그랬지? 그래서 M-하고 N을 연결해 줄 때 어디가 수직이 되냐? 주의할 점은 여기가 수직이에요.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치? 여기 수직이에요. 요 빨간색이 이쪽 부분이 수직이에요. 그치?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요 각이 90도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알겠지? 여기가 90도가 아니고 이쪽을 90도로 잡는 거예요. 그치? 문제를 틀어서 생각을 하면 면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래쪽에 면이 있고 노란색 대각선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점, 이러한 점 M에서 수선의 발을 하나 이렇게 내려서 그 내린 점에서 이 바닥면에 또 이렇게 수직을 내린 거니까 우리가 찾는 수직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가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가 이쪽 부분을 각을 90도로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주의할 점. 이런 문제 보조선을 한번 그어봤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주 가볍게 풀어볼게요. 문제는 72번, 74번. 아주 가벼운 문제야.
아주 간단한 문제다, 그렇지? 간단하지만 배점은 4점입니다. 배점은 4점이에요. 자, 72번. 자, OH라는 길이가 2고 나머지가 각각 이렇게 각으로 주어져 있을 때 AHP라고 불리는 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하는 건데, 직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P에서 바닥면에 떨어뜨린 수선이 여기가 수직이라고 했다, 그렇지? 근데 여기도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이 두 개잖아. 그럼 자동으로 여기도 수직이라는 거지. 삼수선이 돼서. 그치? 그래서 AHP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 기인각이 지금 문제에서 각을 줬으니까 이게 60도라고 각을 줬잖아. 그럼 요 높이는 2루트 3이 되는 거고, PH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렇죠? 4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요 반대쪽 각을 얼마로 줬냐면 PAO를 45도로 줬다. 여기다. 그래서 45도로 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 45도로 줬기 때문에 1대1대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아래쪽 길이도 여전히 2루트 3이 되면은 또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1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이 아래쪽 길이가 2루트 2가 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해서 반을 나누면 답이 4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형태고,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가 삼수선을 쓰는 목적이 결국은 길이죠. 그렇죠? 거리 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자, 73번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그림 없자. 그치? 그림 찾아가야 되거든. 자, 형광펜 꺼내가지고 밑줄 한번 칠게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문구를 잘 봐야 돼. 서로 수직인 두 평면 알파 베타, 그게 밑줄 딱 쳐야 돼.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직선 AB는 평면 베타의 평행, 그게 딱 줄을 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불리는 이 그림을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해야 돼. 자기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공간도형만 오면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어서 그림을 잘 안 그리려고 하는 게 그리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한번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알파라고 베타라고 불리는 요거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 알파라고 불리는 평면상에 평행한 어떤 선이 AB라는 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리라는 부분을 측정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점이 베타 평면에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A점에서부터 이 베타 평면에 이르는 거리라고 하는 게 A점에서 이 평면에다가 쿵 하고 수선의 발을 내려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겠지? 이런 수직적 개념들을 잘 이용하면서 수선을 꽝꽝 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냐면은 그 거리가 2라고 그랬다, 그치? 그 다음에 점 A 평면이 2까지인데 그 다음에 봐. 베타 평면 상에 있는 점 P에서부터 알파 평면까지의 거리가 또 4래. 그럼 요 길이는 2cm가 맞는데 지금 베타 상에 있는 점 어떤 점 P에서부터 또 알파 쪽으로 수선을 꽝 하고 내렸을 때 요만큼 거리가 4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이렇게 된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삼각형에 대한 면적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적절하게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이동하도 이 길이가 4가 될 거니까 전체 수직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루트 20인 것만 이렇게 찾아주면 넓이는 가볍게 찾는 거지.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삼수선을 이렇게 쓰는구나를 이제 맛을 봤다, 그치? 자, 맛을 봤는데 본격적인 이제 삼수선 문제를 풀기 전에 또 하나를 조금 더 색깔을 좀 칠해야 돼요. 그쵸? 69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각 구하기. 자, 여기만 다 잘하면 자, 아까 삼수선 필기한 것 중에 적용할 때 지금 몇 가지 보여줬어? 3개.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재단거리.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각구하기. 세 번째가 뭐였죠? 벡터 내죠. 근데 그 3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각구하기.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이제 오늘 숙제가 그 몇 번까지냐면요. 다음 주까지 83번까지 숙제거든. 83번의 숙제까지 해오는 과정이 대부분 질문이 각이야. 다 각을 찾아라, 각을 찾아라, 각을 찾아라. 그리고 이 각을 찾는데 이 각을 찾을 때는 반드시 뭐부터 찾는다? 수선, 그러니까 3수선부터 먼저 찾는 거야. 지금 이유가 뭐예요? 자, 각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직선하고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근데 이거 너무 쉬워, 사실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찾잖아. 쓱, L1, L2. 그럼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을 만날 때만 찾을 수 있냐? 안 그렇다는 거지. 아까 어떤 위치도 찾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찾을 수 있어. 그 적절히 평행이동하면. 그럼 여기서 만났다고 가정해 주는 거지. P라는 점에서.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은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는 어떻게 찾을 거냐? 벡터로 찾으면 요거의 방향 벡터, 요거의 방향 벡터 내려가면 되죠. 삼각 함수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요 두 친구의 사이각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탄젠트 덧셈 정리도 찾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공간 도형에서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은 한 직선상에 있는 한 점에서 다른 반대쪽 직선에다가 무조건 수선을 내려야 돼. 그때 이 직각삼각형 통해서 삼각비 이용해서 직선과 직선의 사이각을 잡는 거야. 알겠지? 자, 직선과 직선의 사이각 이각 세트 어떻게 잡을 거냐? 한쪽 직선에서 반대쪽 직선에다 뭐 내리라고? 반드시 수선을 내려야 된다, 얘들아. 그렇지? 꼭 수선을 내려놓고 저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만든다.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탄젠트를 찾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을 찾겠다라고 하면 AP라는 길이분에 PH라는 길이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사이각을 어떻게 찾을 거냐? 직선과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평면이 있는데 직선이 이 평면을 쑥 하고 뚫어버린단 말이야. 요점 P라는 점에서.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몇 가지예요? 정말 많아. 왜냐하면 이 P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도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직선하고 이 알파라고 불리는 평면에 있는 직선들하고의 각이 이런 각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각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각일 수도 있단 말이야. 각의 종류는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속하고자 하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약속상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이 노란색 직선상에 있는 어떤 A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 평면에다 뭐 내린다? 수선을 내리는 거야. 반드시 수선을 내리는 거야. 반드시 수선을 내려서 이 수선에 반하고 누구하고 이 P하고를 연결해서 만든 요 직선의 이 사이각을 직선과 평면의 사이각으로 약속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면하고 선하고 약속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어떤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의 요 점을 선생님 편의상 A라고 할게. 자, 요 A라는 점에서부터 요 반대쪽에 있는 점 P라는 점까지 이렇게 연결했어. 노란색으로. 그럼 이 노란색하고 밑에 바닥에 있는 요 흰색 면 있지? 요 흰색 면하고의 사이각을 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잡냐? 요 노랭이하고 요 흰색 면의 사이각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P점에서 바닥면에 뭐 내린다? 수선. 그리고 수직. 그때 이 각 세타1을 이 선과 이 면의 사이각으로 약속한 거야. 자, 그러면 그쪽도 있을 수 있겠네? 선생님, 그럼 이 빨간색 면이랑 요 노란색 선하고 이루고 있는 각은 누군가요? 라고 하면 반드시 이 P라는 점을 저 붉은색 면에다 뭐 내린다? 수선을 내린다. 그리고 연결해서 여기가 수직이니 이 사이각을 세타2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각을 찾는 애들이 있어. 같은 그림인데 제가 다른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 있는 A라는 점하고 여기 있는 P라는 점하고를 이렇게 연결했잖아. 그러니까 금방 두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요 붉은색 면하고 선생님이 이 노란색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 몇 도예요? 라고 하는 측면, 이렇게 각을 찾는 애들이 있어.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요 사이를 찾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어. 이것도 풀다 보면 너네들도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요 붉은색 면하고 노란색 선하고의 사이를 찾아라 그랬지. 근데 이 P점하고 이 붉은색 면에다 뭐 내리지 않고 수선을 안 내리고 그냥 이 면이 가지고 있는 그 면 중에 어떤 성분하고 이 성분하고의 요 각을 찾아서 이런 느낌으로 잡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면하고 선의 각은 그냥 선과 선의 사이가 있겠네. 이래놓고 요 각을 잡는 거야. 근데 이 각은 틀렸다는 거지. 왜? 반드시 선과 면도 이 선상에 있는 점에서 반대쪽 면에다 뭐 내려야 되니까? 수선을 내려야 되니까. 동의했지? 동의한 거야? 풀어봐. 동의했다. 지금 77번. 77번 동의했어요. 자, 17번.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17번 풉니다. 오답이 안 나온다. 오답이 안 나오고 그냥 푼다. 아니 지금 오답을 내가 지금 칠판에 써놨거든. 아 풀었다 하고 답을 보니까 딱 답이 6인 거야. 그 답 6도 없어.
근데 못 풀어 보니까. 야, 오답을 못 낼 정도인데 이거. 재생들은 답을 6이라고 많이 해. 다 6이라고 많이 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자, 숙제야 봐봐. 반지름 1보다 큰 구가 있거든. 그 구를 이 밑줄을 빵 하고 쳤어. 치면 여기 단면이 뭘로 나오니? 원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원으로 나와요. 원으로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 절단된 원 중심하고 5하고 5 다시를 연결해서 쭉 연결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이 5와 5 다시라고 불리는 친구는 5와 5 다시는 절단된 단면의 원과 수직이잖아. 그치? 이거 수직이겠지, 그치?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각도는 뭐냐면 이 빨갱이 있지? 저 뒤에 잘 안 보일 텐데 뒤에서 가서 봤더니 여기 잘 안 보이더라고. Q하고 O 다시라는 선이랑 이 OPQ라고 불리는 요 색칠된 면하고의 사이각인 거니까 이 선과 이 면의 관계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빨간색 선이랑 이 면의 사이각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면 이 빨간색 선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요 색칠된 면으로 뭐 내린다? 그렇지. 수선을 내려서 그 사이를 잡잖아. 근데 많은 재수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 빨간색 선이랑 이 색칠된 면하고의 사이각은 요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냐? 자, 요 높이가 지금 문제에서 1이에요.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 PQ가 2잖아? 그럼 절단된 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절단된 원인데 이 아래쪽에 반지름 다 2이라 말이야. 이게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이게 2네? 수선인가 수직이네? 여기 루트 5란 말이야. 그럼 이 값을 세타로 잡으면 사인이 얼마 나올까? 루트 5분의 1 나와서 제곱하면 5분의 1 다 6이라고 써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지가 틀린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너네들 보니까 잘 못 구해. 보니까 이 6도 못 구해, 6도 못 구해. 그러니까 뭔가 들은 건 있어갖고 이거 여기는 아닐 거야. 근데 여기서 왜 문제 잘 안 풀리냐? 수선을 못 내려서 자신 못해요. 내리고 싶잖아. 어디서? 이 O 다시라 불리는 빨간색 요 끝점에서부터 이 OPQ라 불리는 선에다가 수선을 과감하게 내리고 싶은데 이 수선을 내린 요 점의 H의 위치가 이 삼각형에 어디에 떨어지는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잠깐만요. 그럼 다시 가볼게. 자, 이쪽에 좀 써볼게. 선생님이 요 구조는 있잖아.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지. OPQ라고 불리는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요렇게 되어 있는 OPQ라는 삼각형이 있지? 그러면 이 O하고 Q하고 연결한 거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Q라고 그러고 여기 P라고 그러고 여기 O라고 그럴게요. 그럼 O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길이가 똑같아. 반지름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 길이를 2라고는 대답하지 말아줘. 알겠지? 아직 이게 2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치? 2인지 모르고. 근데 여기서 길이가 2하고 1이니까 여기가 루트 5인 건 알잖아. 그치? 2라고는 대답하지 말아줘. 자, 그러면 이 O-라고 하는 부분은 이 Q라는 점에서 기준으로 공중에 이렇게 떠있단 말이야. 이렇게 떠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떠있는 점을 요 바닥면에 꽝 하고 내리고 싶다. 그치? 근데 어디에 떨어지냐? 이런 논리로 떨어진단 말이야. 어떤 논리? OP하고 OQ는 이등변이잖아요. 그러니까 O하고 요렇게 선을 연결해주면 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거는 PQ에 어디 떨어진다? 수직 이등분선에 떨어질 수 있잖아. 기본적인 선의 위치가. 그치? 자, 그리고 O-라는 점하고 요 빨간색 지울게. O-하고 Q하고 연결하고 O하고 P하고 연결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삼각형 아까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어? 정삼각형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O-하고 M하고 연결해도 이게 뭐가 된다? 각각 수직 이등분선이 되잖아. 그러면 삼수선에 의해서 O-라는 점을 이 OPQ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더라도 그 수선의 발은 요 선상에 어디가 떨어진다 말이야. 맞잖아. 그렇잖아. 그치? 여기 딱 떨어진다. 이 선상에 어디인가 딱 떨어진다 말이야. 양쪽에 두 개 이등변이니까
이등변에 딱 가운데 딱 떨어진다. 이 점이 무게중심인지 아닌지는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알겠지? 자, 그래서 O''라고 불리는 이 점을 이 바닥면이랑의 사이각을 찾으려면 O''를 이 삼각형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떨어뜨려야 된다고. 근데 떨어지는 점이 어디에 떨어지냐? OQ와 OP의 수직 이등분선 사이에 딱 하고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찾는 보조선은 어디야? Q하고 H를 연결해서 만든 이 직각삼각형의 요 각을 우리는 찾아야지. 저각을 찾는 거야. 저각. 알겠지? 저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요 그림상에서는 어디를 연결한 거죠? Q하고 H하고 연결해준 요만큼의 각이지. 그때 이 각 사인 세타, 이 각에 대한 세타를 우리가 계산해 줘라 이렇게 된 거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제 찾아간 거지. 그렇지? 그 이제 길이를 어떻게 찾는지 가볼게. 자, 길이를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Q하고 O' 길이는 길이가 얼마니까? 이거 정해져 있잖아. 요거에 대한 사인 세타는 Q의 O' 분의 O'-H다 보니까 여기는 2야. 그럼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 바닥에 내려진 친구하고 M하고 O하고 H는 이 면의 모양이 같은 면이잖아. 같은 동일 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낸다면 여기가 O죠. O''죠. 이 점이 무슨 점이다? P하고 Q하고의 중점 M이야. 선을 연결했어. O''에서부터 선을 연결했더니 여기가 수직으로 H가 폼하고 찍혔던 거지. 그런 모양으로.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 여기는 1cm죠. 요 아래쪽 길이는 밑에 있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면 정삼의 높이가 얼마다? 루트 3.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얼마가 되지? 루트 3이 되는 거지.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라서 4분의 루트 3이 우리가 찾는 사인이야. 제곱해서 답은 16분의 3, 답 19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말도 안 되는 이 육각형의 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가 그냥 뭐 큰 불편한 사정. 킬러 문제도 아니야. 이거.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 단순한 요 개념 하나인데, 요 개념 하나인데. 됐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 그림에서 온 거야. 이 문제가 이 선이랑 이 바닥면이 이루고 있는 요각을 알고 싶다라면 이 선에 있는 점을 그 면에다가 반드시 뭐 내리고 수선 내리고 사이가 잡는 거야. 수선 내리고 사이가 잡는 거야. 알겠지? 기억해줘. 자, 다시 갈게. 지우고 이거. 자, 숙제를 한번 다시 풀어봐야. 왜 2차 곡선하고 다르게 공간도형 문제는 첫 페이지만 넘겼는데 왜 한 페이지에 문제가 하나예요? 이유가 다 있어. 알겠지? 이거는 첫 페이지 딱 넘겼으니까 오이씨! 원샷 문제당 한 게? 이유가 있지. 그치? 자, 세 번째. 자, 평면과 평면의 사이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개념적으로. 자,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우리는 어제 내가 학동 시간에도 이항 정리한다고 내가 물어봤는데 여기를 승진이 말면 돼. 승진이 어딨니? 이면각 할 때 이 입자가 무슨 입자라고요? 그렇지. 두 장의 면이다 이런 얘기야. 두 장이. 알겠지? 자, 그러면 평면 두 개가 만나서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할까? 뭐 가장 무난한 그림은 사각형처럼 그렸을 때지. 이때 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사이각의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약속할 거냐. 두 번째는 삼각형이라는 거지. 삼각형. 자, 그럼 이 두 장의 종이가 이루고 있는 사이각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할 거냐.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어렵냐? 당연히 얘가 어려운 거야. 왜?
두 면의 사이각 찾는 또 이렇게 너무 또 순진하게 이렇게 찾는다? 삼각형인가? 그러면 요 모서리랑 이 모서리의 요각이겠지. 이제 대한복 가는 거야. 바로 이제 강대 입선. 그치? 말하고 있지? 매점으로 달려가요. 만약에 똑같은 거. 아니지. 그치? 그럼 이것도 분명히 면과 면에 뭐가 있을까? 약속이 있단 말이야. 약속. 면과 면에 대한 사이각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약속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뭐가 생겼다? 교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교선. 이 교선에다가 뭘 내린다?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들의 사이 각을 찾는데, 그러면 평면이면은 교선에다가 수선을 몇 개 내릴 수 있냐? 2개 내릴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줄여서 쌍수선. 그때 그 쌍수선의 각을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사이각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이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는지 봐봐. 여기가 알파고 이게 베타거든. 그러면 뭐 알파라는 면에 있는 점 A를 잡을게. 이 점에서 저 노란색에다가 수선 내려봐라. 그러면 수선 쿵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베타라는 뭐 면에서 있는 점 B다. 이 점에서 저기다 내려봐라. 수선 쿵.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선의 발이라고 불리는 그 점 두 개는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선 자체가 수직. 이 선 자체가 수직이니까 이 두 개의 선이 이루는 각이 답이니까 이 두 개의 선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야. 고인위치간의 두 개 직선일 수도 있지. 하지만 고인위치간의 두 개 직선도 무슨 이동을 하면 평행이가 툭툭툭툭 쳐서 이동해서 만나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수선, 이것도 수시점이거든. 근데 이것도 툭툭툭 옆으로 쳐서 이 선을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끔 바꿔줘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하고 흰색이 이루고 있는 이 사이각을 우리가 뭐라고 잡는다? 두 평면의 이면각으로 잡는데, 이것도 반드시 여기처럼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요각 세타를 잡으려면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서 뭐 내린다 그랬어? 수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 흰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만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흰색 선에 있는 어떤 점에서 반대쪽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리는데, 그 수선은 100% 파란색 선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금방 77번 문제 푼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삼수선이지. 수직, 수직, 수직. 무조건 수직이야. 그 수직 두 개의 사이각의 이 빨간색 각을 우리는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으로 약속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때?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다. 너무 우연하게도 이 A점을 내린 수선의 발과 B점을 내린 수선의 발이 일치한다면 이 자체가 답이겠지. 그치? 이 자체가 답이겠지. 그런데 문제가 이런 문제인 거야. A, B, C, D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두 개씩 있다고 했을 때 이 A점에서 내린 요 수선의 발하고 D점에서 내린 요 수선의 발하고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도 없는 거야. 하지만 두 평면의 이면각을 잡아라 그러면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사이각이 맞니 틀리니? 맞지?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 중에 뭐만 해준대? 평이동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평행하게끔 이동했을 때 생기는 요 사이각을 우리는 두 평면의 이면각으로 약속해줘.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얘지. 그렇죠? 평면이 가지고 있는 요 사이각을 가장 많이 질문하는데, 그만큼 이 문제에서 이면각을 잡아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면각을 잡아낸다는 얘기는 반드시 두 평면이 만나는 뭐부터 찾아라는 얘기다. 교선을 무조건 잡아야 돼. 그리고 교선에 내려지는 수선의 사이각 두 개를 잡는데 반드시 여기는 지금 우리 정리하고 있는 무슨 정리가 쓰여진다는 거야. 삼수선의 정리가 무조건 쓰여진다는 거야. 그치? 이걸 한 세트로 묶어서 딱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그치?
합시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7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79번을 풀다 보면은 이제 내가 공간 도형을 어떻게 할까 앞으로 막 고민이 되고 뒤에 킬러 문제를 또 보면은 안 걸릴 정도의 그림들이 있어요. 장난 아니겠다 이게, 그렇지? 딱 2주만 잘 버티면 풀 수 있어. 근데 처음 시작이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기백을 어디선가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 곡선만 열심히 봤지 벡터나 공간 도형을 정말 진득하게 본 적이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나는. 그냥 재학생들이 재수하러 올라올 때도 안 믿어. 공도백에 관련된 실력은 믿지가 않아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훈련을 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뭐 경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79번 문제가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이 그림을 제가 보면 MN이라고 불리는 이 평행한 두 개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이 바닥면하고 ACD라고 불리는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이 삼각형하고의 사이각을 잡는 거니까 79번의 주제는 뭘 잡는 거다? 이면각을 잡는 거거든. 그럼 이면각은 두 평면이 만나 생기는 뭐부터 잡아서? 교선을 구해서 교선 구할 때 뭘 이용한다? 상수선 정리 이용해서 그때 만들어지는 쌍수선의 사이각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된 논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면각을 잡을 때 두 평면이 이루는 교선부터 잡아야 되는데 교선은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면각을 잡을 때는 상수선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단추는 결국 교선을 잡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교선 찾는 연습을 좀 하고 다시 문제 다시 올게요. 교재 69페이지 오른쪽에 그림들이 있거든. 그 그림들에 대해서 교선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잡고자 하는 이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 평면을 잡는 거냐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BCD하고의 이루는 각을 잡는 거야. 그러면 두 삼각형이 이루고 있는 교선은 누구냐? 딱 봐도 이 BC가 교선이죠. BC가 교선일 거 아니야, 그치? 이 빨간색이 교선이네? 이 빨간색에다 뭐 내리면 끝나? 수선 두 개. 그런데 딱 생긴 게 이등변이잖아요. 그럼 이등변이니까 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확 내렸을 때 BC 어디 떨어진다? 중간. 이등변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에 있는 친구도 확 떨어뜨리면 중간 떨어뜨리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하면은 그 지금 선생님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왠지 여기가 90도처럼 보여. 아니에요. 알겠지? 이게 90도란 보장이 없어. 90도에 대한 보장은 우리가 직접 그어줘야 돼. 이게 떨어지는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는 거지. 가끔 이 H하고 D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수선의 발의 위치가 MD라고 불리는 이 파란색 선상의 어디인가에 떨어지는 거지 꼭 D라는 보장은 없어. 알겠지?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요 사이가 세타를 정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교재상으로 따지면은 누구? AFGD. 사각형 AFGD하고 삼각형 그게 나와 있는 BEG. 색깔로 만들었어요. 노란색 사각형하고 파란색 이 친구하고 이루고 있는 어떤 그 교선을 먼저 잡아보자는 얘기거든. 그럼 교선은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는 어디가 교선이냐면 이 그림상에 어떤 점을 찍어라? G라는 점을 찍죠. 그리고 이 그림상에 어디를 찍는다? 대각선 AF하고 EB라 불리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대각선 이 점을 찍어. 그 점이 M이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을 툭 하고 연결한 게 뭐가 된다? 이게 교선이 되는 거야. 이게 교선. 알겠지? 자, 세 번째. 자,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에 이 노란색 삼각형하고 파란색 삼각형하고의 교선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노란색 친구의
오른쪽 변의 정육면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m은 딱 중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파란색 친구도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고 노란색도 직각인데 노란색과 파란색의 이면각이 얼마냐? 라고 하면 두 평면의 교선을 먼저 잡아야 돼. 그럼 이런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노래미하고 파랭이를 툭툭툭 쳐갖고 만나게끔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 교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시켜서 만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노란색을 툭 쳐서 얘를 여기다가 붙여도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그럼 교선이 이게 교선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여기서는 요 m이라는 점하고 이 n이라는 점하고를 연결만 해주면 이게 교선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그림에서 봐봐요. 그럼 여기가 EH죠. EH라 불리는 이 노란색 삼각형은 몇 개의 점으로 구성됐다? 한 놈, 두 놈, 세 놈으로 구성됐지. 하지만 여기 있는 m이라고 하는 점을 툭 연결해줘도 이게 사각형이 되는데 이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 직각삼각형을 확장시킨 게 결국 이 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파란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요 파란색 입장에서도 M, F, 여기가 G였죠? 하지만 이 파란색 삼각형도 N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파란색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두 평면의 이면각은 사실 이동하지 않더라도 누가 교선이야? 요 MN이 교선이 되는 거지. 예? 자, 그 문제를 막 계산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 교선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러면 다시 지시 9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면각은 삼각형 좀 제대로 이쁘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요 노란색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바닥면하고의 교선은 누굽니까? 당연히 CD지, CD. CD. 빨간색이야. 그럼 이제 핵심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교선을 찾았기 때문에 그 교선에다가 뭐 하면 될까? 삼수선으로 수선의 발 두 개를 내리면 되는데 여기서 수선의 발 두 개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알겠지? 자, 제가 내려볼게. A점하고 B점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것처럼 평행한 어떤 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A''이야. 근데 여기가 수직이죠. 이렇게 떨어뜨린 게 수직이잖아? 근데 A점에서부터 여기 N이라 불리는 요 선까지도 수직이니까 무슨 정리에 따라? 삼수선의 정리에 따라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여기는 수직이 됩니다. 삼수선이다. 이쪽도 마찬가지겠네. B라는 점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떨어지는 B''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D라는 점에 연결해줘도 여기는 수직이 됩니다. 그렇죠? 직각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잡고자 하는 친구에서 여기랑도 수직으로 만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요 길이는 여전히 얼마입니까? A', B'도 길이가 2√2, 2√2. 그럼 요 길이는 여기랑도 똑같은데, 여기도 2√2겠네.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3이고 이게 2√2면은 쉽게 나갈까? 요 짧은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피타고라스에서 9에서 8을 빼면 1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길이를 어떻게 잡을지 볼게. A'부터 C까지 요만큼의 길이를 쌤 몰라서 X로 잡는다. 그럼 요 길이도 X가 되겠지. 요 높이는 얼마를 잡을까요? 몰라. Y를 잡을게.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될까요? Y가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 쓸게요. 이게 수직인데 이게 대각선 대각선 오라 그랬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이거지. X제곱 Y제곱은 25죠. 요거 하나. 근데 여기도 지금 현재 수직이잖아. 근데 이게 Y지. 근데 요 끝에까지 길이는 X랑 1이랑 더한 거니까 Y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대각선 길이 4루트이니까 제곱하면 32가 되겠지. 빼.
밑에서 위를 빼. y제곱 x제곱 다 날아가고 너만 뭐만 남는다? 2x 플러스 1만 남는데 그게 7이죠. x가 얼마나? 3이지. y는 자동으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됐니? 이게 4가 된다. 그러면 요 길이가 4네요. 선생님이 여기 제가 지울게. 자, 그러면 이게 현재 길이가 이제 나머지 다 계산되는 거야. 이게 3cm고 요게 4cm로 계산이 됐던 거지. 모양상. 아니? 그러면은 삼수선에 의해서 여기 수선에 발려됐고 수직이고 여기 다시 수직이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요 선도 결국은 수직이라는 거잖아. 이쪽도. 그러면 이 반대쪽도 수직이네? 그러면 2루트 2에서 4루트 2를 제곱해봐요. 8 더하기 30이 이 노란색 길이가 결국은 얼마다? 루트 40이야.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ACD라는 삼각형에서 여기는 5cm고 이게 3cm고 이게 루트 40이면 양쪽 길이를 제곱한 게 루트 40 제곱한 것보다 더 짧아. 그치?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둔각이야. 둔각이야, 둔각. 그래서 둔각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둔각인 거야.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각이 둔각이야. 그러면 그 삼각형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교선을 그었을 때 떨어지는 이 수선의 발 A' 불리는 이 수선의 발에 대해서 이 교선에 떨어지는 위치가 여기 있는 요 C라고 요 C 있죠? 이 CD라고 불리는 요 성분의 바깥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가 둔각이라서 예각이면 한쪽에 떨어지겠지. 예각이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예각이야. 이게 A고 이게 C고 이게 D잖아요. 떨어지지 않아? 그럼 안으로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위치가. 근데 여기가 둔각이니까 바깥쪽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CD라고 불리는 빨간색 선상의 바깥쪽에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지는 위치상 A와 A'는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선의 발 하나는 어디에 떨어지냐? 여기서 요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지. H 어딘지 몰랐어. 그러면 삼수선에 따라 요렇게 연결해 주더라도 이거 수직이 될 거니까 요 빨간색 교선에다가 수선 몇 개 그었니? 2개. 그럼 요 사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이 평면의 이면각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요 각에 대한 뭘 잡는 답이에요? 탄젠트 잡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탄젠트 세타는 A-H부터 높이가 40, 요 4만 잡으면 끝나지. 그럼 이 핵심은 요 길이만 잡으면 되잖아, 그렇지? 이 길이를 어떻게 잡냐면 A-하고 H하고 C라고 불리는 요 밑에 있는 이 삼각형, 색칠된 요 삼각형이랑 C에서 D에서 여기서 연장을 해서 만든 요 D-라고 불리는 이 삼각형이랑 두 삼각형이 닮았잖아. 닮았다고. 왜? 여기가 동그라미 각도고 90도면은 포표 각도니까 두 개가 닮았을 거 아니야. 근데 요 길이를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길이 자체가. 그치? 그래서 여기가 2루트이고 여기 1cm잖아요. 그럼 여기 1이고 여기가 2루트이겠지? 근데 아까 A-부터 여기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 3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 색칠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을 떠나 합동이야. 똑같아.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cm. 여기가 2루트이니까 탄젠트는 2루트 2분의 루트 16 루트 2 제곱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 도형에서 되게 이제 헤비하게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79번 같은 문제를 만들 때 요 문제 기출이다. 기출.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기출이었단 말이야. 그럼 요 문제를 만들 때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땠냐? 여기까지 전달하고 마무리할게요. 실제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놓고 막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문제는 선생님은 그게
문제 옆에 멘트 쓴 것처럼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위에 있는 요 성분 있죠? 요 노란색 성분이 정체가 L이야. 저게.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모서리 끝에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 정체가 N이야. 이거보다 옆 사이드에 있는 요 평행선 라인이 이게 N이야. 자, 그럼 A는 어디 있었냐? 여기가 A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끝라인 연결했죠.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이게 C야. 요 끝점이 무슨 점이었다? 이게 B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 오른쪽 꼭지점이 누구였다? 이게 D였던 거지. 그래서 ACD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안쪽에 들어있던 흰색 직육면체를 없애는 거야. 없애면 이 그림이 나오잖아. 저 그림에서 흰색 직육면체가 없어. 그럼 요 그림이 사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교수님이 그 그림을 와 저렇게 창조해야지 그런 건 없고 기존에 있던 도형에서 약간씩 변형을 해서 만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금방 우리가 찾았던 질문 다시 나올까? ACD라고 불리는 노란색 면하고 바닥 면하고 이면을 잡아라. 그 교선이 어디 있는데? 교선이 딱 봐도 CD잖아요. 사라사라사라사라.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볼까? 그러면 A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은 딱 여기 떨어지잖아. 이게 수직이라는 게 느낌이 금방 와. 수직이라는 게. 그리고 이 노란색 선상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여기 H네. 그럼 다시 수선의 발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수직, 요게 세타. 이 그림이지 사실. 요 그림이 이래도 똑같다. 알겠어요? 자, 복습하시오. 다음 주에 만나자. 파이팅. 다음 주부터는 일찍 와야 된다.